자, 오늘의 주는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나이가 있으시면 내 미래도 걱정이 되지만은 우리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 걱정도 참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요즘 취업도 진짜 어렵고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아이들에 대한 보험 문의도 실제로 많이 주시나요? 네,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그런 걱정이 이 사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사진, 아나운서님 이 사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점 못 느끼시나요? 지금 지하철 이미지인데 네. 오히려 지금 노인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득 차 있고 아이들이 마치 지금 노인 좌석에 네. 좁게 앉아 있는 것처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사진은 네. 앞으로 40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 연령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예시를 드린 사진인데요. 앞으로 40년 후에는 한 명의 젊은이가 2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양을 하려면 내가 개인적으로 못해도 세금 문제에서 계속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노후 대책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플랜이 바로 아이에 대한 연금입니다. 이 네. 이미지가 참 재미있는 이미지면서도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지하철을 정말로 탔는데 어르신들만 가득이고 오히려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반갑고 왠지 자리를 좀 양보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연금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준비하기 전에 네.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살아가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사실 인생의 5대 자금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돈도 비슷하고요.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 출산 이제 태어나면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부양하고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네, 근데 모든 것들은 다 빼먹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거요? 자, 글쎄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뭐 은퇴를 하는 걸까요, 혹시? 그렇죠. 네. 결혼은 안 할 수도 있죠. 예. 자녀를 출산 안 할 수도 있고 대학을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는 건 절대 빼먹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노후가 되면 생활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통계 자료에 보면 노인이 됐을 때 혼자서 사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독거 노인이 됐을 때 혼자이다. 그러면 월 평균 최저 생활비가 99만 원이고요. 그리고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저 생활비는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을 들어봤더니 이 최저 생계비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 10명 중에 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아까 결혼도 말씀을 하셨고 취직을 해서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 나가는 걸 우리가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데 네. 그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자, 지금 어렵죠. 뭐 최저 생활비도 못 맞추겠다라는 말씀이 조금 와닿아요. 이게 네.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막막함이 느껴지는 게 은행 금리도 너무 낮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노후 준비를 하려면 사실 돈이잖아요. 그쵸. 뭐 건강도 해야 되지만 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해야 노후 준비 당연히 잘 되겠죠.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72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금리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2000년 1월에 금리가 9.28%였는데요. 이 금리로 계산을 해보면 1억을 맡겼을 때 2억이 되는 시점이 7.7년이 걸린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0.5%입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로 한다면 무려
144년 후에 2억이 되는 경우고요. 만약에 금리가 또 인상될 수 있잖아요. 네. 2%로 인상이 됐다라고 해도 2억이 되는 시점은 무려 48년이 걸립니다. 아니 지금 금리 상태로 보면은 1억 원을 2억 원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네.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금리, 우리나라 금리는 도대체 얼마가 돼 있을까 이렇게 통계를 옆에 적어놨는데요. 1971년에는 20.4%였던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현재 2021년에는 0.5%인데요. 자, 이걸 쉽게 조금 얘기를 드려보자면 1919년 금리 1.68%로 해서 1억을 은행에다 맡겨놨다. 네. 그러면 2배가 되는 시점 43년 후에 2억 470만 원이 되는데요. 사실 뭐 43년 후에 2배가 됐으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여기서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예. 아나운서님 혹시 짜장면 좋아하세요? 짜장면 너무 좋아하죠. 네. 음. 혹시 아나운서님 예전에 정말 제일 저렴하게 짜장면 먹은 게 얼마에 주고 짜장면 사 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0원 정도면은 짜장면 먹지 않았나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럼 지금 짜장면은 얼마를 주고 사 드세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중식당이 있거든요. 네. 조금 비싸요. 9,000원 정도 하던데요. 9,000원이요? 네. 자, 짜장면 값이 그렇게 틀려졌어요. 3,000원이다 9,000원이 됐잖아요. 3배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물가 상승률인데요. 네. 자, 이 2억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했을 때 1.5%만 물가 상승률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금액은 2억이 아니고요. 43년 뒤에는 1억 1,502만 원이 됩니다. 네. 43년 동안 은행에다 내 돈을 묶어놨는데 이자는 1,500만 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냥 주식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세요. 네.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 은행에 그냥 돈 넣어두면 너무 답답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금리가 이런데 어떻게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시대가 사실 열렸는데요. 투자를 하면서 뭐 부동산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금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이죠. 이제 주식을 보면 1980년대에 시작을 해서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2020년 2월에는 2260포인트였다가 3월에 바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뚝 떨어지면서 1457포인트가 예. 됐죠. 그런데 지금 금리는 또 오르면서 어제 금리는 33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자, 주식 투자했을 때 계속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주식 아까 전 국민이 지금 주식을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오히려 주가는 또 코스피가 3,300포인트 또 돌파하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좀 기대감을 안고 또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갑자기 주식 이야기를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알던 그 연금이랑 어떤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자, 연금은요.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 연금을 준비하려면은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넘는 금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위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연금 액수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세금입니다. 내가 많은 이자를 받았다 해서 세금으로 다 뛰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이렇게 세 가지를 참고해서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현재 비과세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으로 된 상품은 보험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을 준비하는데 보험회사 연금을 큰 맥락으로 두 가지로 일반 연금과 변액 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할 텐데요. 자, 일반 연금의 이자 지급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율입니다. 현재 공시율은 2.15%이고요. 최저 보증은 0.5%까지 보증이 됩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변액연금은 자, 변액입니다.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고요.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이 마이너스를 쳐도 내가 낸 원금은 지켜줄 수 있는 옵션을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연금 개시 후에 또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액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공시이율 조금 너무 티도 안 나게 오르는 공시이율이 아니라 뭔가 투자가 돼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네, 개념인 네.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변액 연금으로 준비를 했어요.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기대가 될까요? 그렇죠. 수익률 중요하죠. 너무 네. 위험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물가 상승률 이상은 돼야 되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2006년부터 계속 시작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한 15년 됐죠. 채권만 투자해도 3%고 조금 안전한 높은 투자를 해도 7%까지 안전하게 수익률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7%대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어디에다가 네, 돈 넣어놓고 그쵸. 7%대 네. 수익률 가져가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내가 어느 정도를 음. 연금에 딱 넣어놨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좀 불어 있을까? 이거 좀 볼까요? 맞습니다. 자, 똑같은 금액 네. 한 살 어린이에게 2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쭉 묶어놨다 70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로 일반 연금과 변액연금을 비교해 볼 텐데요. 일반 연금으로 70세 시점에 쌓여 있는 돈은 2.15%였을 때 8천만 원 정도 쌓여 있고요. 변액연금 3.375%로 만약에 간다면 1억 6,800만 원 정도에 쌓여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월 연금으로 받았을 때는 일반 연금은 336만 원이고요. 네. 변액연금은 970만 원, 한 3배 정도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연금은 당연히 변액연금이 유리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자녀분들 이제 네. 생각이 많이 나실 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들 나이가 각자 다를 텐데 한 몇 살 때 준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연금은 사실 빨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네.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한 살에 태어나서 준비하는 거가 10년 미뤘다 준비하시는 거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70세 시점에 한 살에는 1억 6,883만 원이고요. 10년 후에 준비를 하신다면 1억 2,88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작죠. 근데 연금,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는 게 일반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매년 970만 원 받는 게 10년 후에는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연금은 고혈압, 당뇨가 생기면 더 많은 연금액을 주는데 아프면 더 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당뇨가 발생했다 그러면 한 살 시점에 가입하면 매년 1,1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0살에는 83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빨리 준비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죠. 이거 지금 우리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해지실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 마지막으로 좀 비교 좀 부탁드릴까요? 앞에서 뭐 설명 다 드려서 네. 알 수 있으니까 변액연금의 장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주식이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AI가 알아서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지 아닌지 내 성향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투자해주고요.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연금을 수령을 하다가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5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데 수익률이 급감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받던 연금 500만 원은 꼭 지켜드리고요. 근데 수익이 또 날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난다라면 나서 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700만 원 오른 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